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친애하는 엑스 마지막 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호의 죽음부터 준서의 죽음, 그리고 살아난 아진까지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절정으로 치닫는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악녀가 각성하고 회개하거나 사랑과 구원으로 치유되는 전형적인 해피엔딩을 거부한 작품이었고, 재호, 준서, 아진 모두 죽지 않는 원작 웹툰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각색되어 결말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 언제나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길 원했던 아진이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을 때조차 맨발로 그 높은 절벽을 기어 올라가 준서를 내려다보는 엔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어떤 추락의 순간에도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아진스러웠는데요. 정말 아진은 끝까지 변하지 않은 거죠. 준서는 아진을 파멸시키고 함께 죽음으로써 죗값을 치르고 구원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준서는 아진을 파멸시키지도 구원시키지도 못했죠. 아진의 낙골당에 찾아와 국화꽃을 주고 간 사람이 살아남은 아진이기 때문에 결국 아진은 자신의 마지막 족쇄였던 준서를 끊어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신분을 바꿔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정상에 오르려는 야망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특히 준서는 아진의 진짜 모습을 아는 기록자이자 증언자예요. 가장 진실에 가까운 사람이 사라지면 진실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아진은 이번에도 또 진실을 덮고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 새로운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아진은 더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커진 인물이 되었겠죠. 아진이 그 사고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좀 톱파보고 먼저 등장인물들의 최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재호가 죽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기에 그의 죽음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재호는 아진이가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과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전부는 아진이었기에 재호는 모든 것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킨 거였죠. 아진이 문도역의 목줄을 칠 수 있도록 재호는 아진이를 위해 기꺼이 이용당해주고 아진을 위해 쓰였다는 걸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죽었는데요. 그래서 재호는 자신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겠지만 전 재호 죽어서 드럼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재호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날 일을 벌였다는 걸 알고 보니 재호가 입은 검은색 정장은 자신의 장례식을 위한 옷이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모든 걸 줘버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물론 재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 높은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작가님은 재호랑 준서 다 죽여버리고 사이코패스 문도역과 소시오패스 백아진만 살아남는 초현실주의 결말을 작정하고 쓰신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대신 악인은 살아남는다, 피해자는 죽거나 망가진 채 남는다 라는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무서운 결말을 선택했으니까요. 한편 준서는 재호의 죽음 이후에도 멈추지 않겠다 말하는 아진을 보고는 그녀와 함께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으로 어머니에게 복수를 했는데요. 준서가 갑자기 왜 엄마한테 잘해주나 했더니 그게 마지막 선물이었더라고요. 비수처럼 마음속에 박혀 있었던 엄마를 뽑아낼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 고통스러웠던 준서는 엄마를 정리했고 준서 엄마는 아들에게 버림받은 후 계단에서 굴러 사망했는데요. 준서 엄마의 최후는 계단에서 굴러 죽은 아진 엄마의 최후와 닮아 있었어요. 아진이 살려달라는 엄마의 도움을 거절해 엄마를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것처럼 준서의 엄마도 결국 아들로 인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준서는 아진이 재호를 이용해 문도역의 목에 목줄을 걸었다는 걸 안 순간 멈추지 않는 아진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진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아무도 다치지 않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로만 바라보자며 가드레일을 받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전 준서가 아진과 함께 죽으려 한 것은 아진을 구하기 위한 것도 복수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랑했고 두려웠고 떠나지 못했기에 결국 그 감정의 수레바퀴에 깔려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 준서는 죽기 전까지도 아진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진은 그런 준서의 손을 뿌리치고
홀로 살기 위해 탈출했습니다. 준서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추락시킨 준서를 짜증스럽게 쳐다봤죠. 언론은 윤준서와 백아진이 탄 차가 가드레일을 받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고 준서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아진은 실종되었다고 보고했는데요. 또한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차량 밖에 동승자 백아진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백아진이 사고 직후 차량 밖으로 이탈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소방 인력 수십 명을 투입해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후 도역은 여배우의 두 얼굴 탐사 보도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 법적으로 아진의 남편이라는 점을 이용해 아진의 사망 신고를 서둘렀는데요. 보통 여론은 고인이 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꺼려하니까요. 그렇게 문도역은 아진의 유해 없이 납골당에 아진의 사진만을 안치했어요. 하지만 도역은 아진이 죽었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후 100일이 지난 후에도 사람을 풀어 아진의 행방을 쫓았죠. 그러나 아진은 카드도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아 생활 반응이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도역이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한 건 아마 불법으로 다른 나라로 미입국한 건 아닌지 알아볼 필요까진 없다고 한 것 같아요. 사실 문도역은 공을 들인 것일수록 더 집착하는 면모를 갖고 있는데 이미 아진에게 목줄을 잡혀있던 터라 아진을 더 이상 자신의 인형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쉽게 아진을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도역은 아마 전처의 사진을 둔 3층 서재 옆방에 아진의 사진을 전시해두고 문을 잠근 후 또 누군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불쌍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곁에 두려 하겠죠. 한편 실종 100일 후 아진의 두 얼굴을 폭로한 디바트 제작진은 백아진이 사고로 죽지 않고 살았음을 주장하며 익명의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찍어 제보한 영상과 도로 CCTV에 찍혀있는 아진의 모습을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CCTV에 찍힌 아진은 자신이 파괴한 관계 위에서 재호도 잃고 준서도 잃고 혼자 그 누구도 믿지 못한 채 완전히 고립된 채 살아남았는데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잔혹한 생존 같아 보여요. 하지만 아진은 수상소감에서 신에게 빌었는데 사실 신은 자기 안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즉 아진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되살아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다른 호구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살아 있었습니다. 아진의 납골당에 찾아와 흰고칼을 놓고 간 여자는 아진일 확률이 높은데요. 어떤 분들은 문도역의 전처가 아진의 납골당에 찾아온 거 아니냐고 하시던데 백아진을 가장 사랑하고 애틋해하는 건 백아진 자신이기 때문에 전 100% 납골당 여자는 아진이라고 생각해요. 납골당에 온 여자는 손에 2개의 반지를 끼고 있었고 하얀 투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청룡영화제 때 착용했던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목걸이를 팔았다면 어느 정도 돈은 갖고 있었을 수 있지만 그 목걸이를 팔았다면 문도역이 아진을 찾지 못했을 리가 없죠. 전 아진이가 절벽을 기어 올라가 도로를 따라 길을 걷던 중 한 남자에게 구조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에요. 이른 새벽 차를 운전하고 도로를 지나가던 한 남자는 한겨울에 드레스만 입고 있는 상처투성이의 아진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아진은 특유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남자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무리 몰골이 형편없었다고 해도 딱 봐도 배우 백아진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던 남자는 아진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넵니다. 아진은 전날 폭로된 다큐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병원에는 갈 수 없었어요. 어둠의 조직 보스였던 남자는 아진의 예쁜 외모에 홀려 아진의 뜻대로 그녀가 조용히 치료받고 쉴 수 있도록 해주었고 아진은 그 남자가 기꺼이 자신에게 이용당하도록 가스라이팅을 시작하죠. 사실 아진은 도역이 자신을 인형처럼 취급하고 지고 흔들려 하자 아직까지도 자신이 버려질 수 있다는 상황을 치욕스러워했는데요. 그래서 문도역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가질 거라며 난 할 수 있다고 소리를 질렀었죠. 그래서 저는 아진이 문도역에게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문도역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진 그런 기업인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바닥에 추락할까봐 벌벌 떨어야 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여긴 거겠죠. 특히 지난 회차에서 아즈는 심성희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삶은 너나 가지라고 했었으니 아즈는 이제 자기 손으로 힘을 얻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해준 조직 보스를 통해 신분을 아예 바꾸고 외국으로 나가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도혁이 찾았을 때 생활 반응이 없었던 거죠.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 아즈는 배우가 아닌 사업을 해도 잘했습니다. 거기다가 아즈는 약간의 성형수술을 해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개인적으로는 아진이 자신을 구해준 남자 앞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 연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호가 사망한 날은 2023년 9월 13일이고 아진은 2023년 12월 청룡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아진이 세상에서 실종된 지 2년 만에 납골당에 나타난 건데요. 과연 아진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또 어떤 사람들을 이용하며 어떤 지옥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